안녕하세요, 코니에요. 이번 주에는 제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나 썼는데, 그 중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었는데,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이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75만원짜리 계약이었는데, 임차인분이 보증금 5천만원이면 사실 액수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순위 대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거는 저희 서울시 소액임차인에 포함되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영상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뭐냐면,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너네 먼저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은행에서도 5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 보호해 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주거에도 일정 금액 이하는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집이 경매나 혹은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담보권자, 은행 보통 대출이겠죠. 은행 대출보다 우선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먼저 줄게 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서울시 과밀억제권이요, 세종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 띄울 거예요. 서울시 있고 과밀억제권이요, 세종특별시, 지금 현재는 서울시는 1억 6,5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1억 4,500만 원, 밑에는 8,500만 원, 이제 7,500만 원까지 지역마다 금액은 다 다르고요. 여기서 소액임차인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옆에 이 최우선 변제 금액까지는 경매 공매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금액이고, 여기도 서울시 5,5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4,800만 원, 그리고 2,800만 원,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디테일하게 질문으로 또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 들어가는 날인데 내가 잔금이라고 진짜 너무 바빠. 그래서 전입신고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 며칠이 이렇게 흘렀는데 내 보증금 벌써 며칠 있다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는지, 네, 그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경매 개시일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돼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는 거고, 경매 개시일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소액임차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소액임차인이 해당됐어요. 근데 2년을 살았는데 2년 뒤에 연장을 했는데 5% 올렸는데 소액임차의 범위가 넘어섰다 이랬을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못 받아요. 처음에는 최우선 변제였다가 나중에 증액해가지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금액은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21년 3월 달에 1억 6,500에 80만 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가 23년도 3월 달에 5% 인상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보증금 1억 8,100에 월세 8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소액임차인 서울시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어서니까 소액임차인이 아닌 게 되는 거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소액임차인 기준,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억 6,500만 원인데 1억 6,500에 월세 100 얼마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를 산정하는데 월세까지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는 월세는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상가용 얘는 월세 환산해가지고 소액임차인 범위 정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월세는 상관없이 보증금만 1억 6,500만 원 이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여기 지금 표에 띄워드릴 건데, 이렇게 연도별로 기간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내가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띄워드릴 건데, 등기부등본상의 을구에 있는 선순위 담보권, 지금 여기 보면 근저당권이에요. 보통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인데, 이거의 지금 등기 날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24년도 3월 달에 1억 6천에 월세 70만 원짜리 집을 계약해서 들어갔어요. 이때 나는 전입신고도 했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도 받았을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인데, 계약일 체결일 기준으로 저는 이제 1억 6천만 원이니까 소액 임차인에 포함이 되는 것 같지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예를 들어서 21년도 5월 11일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21년도 5월 11일, 그러면 이 날짜에 소액 임차인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저는 소액 임차인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순위 담보의 설정 일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올해 24년도 3월 달에 계약한 1억 6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포함이 안 되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집이 경매나 혹은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당장 나라에서 막 5,5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는,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는 이게 낙찰이 되고 나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주는 거지, 낙찰이 돼야 5,5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거고, 마무리하자면 소액 임차인은 일단 선순위 담보권자, 보통 근저당권 은행 대출보다 먼저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 그리고 아래 조건, 여기 보시면은 조건 적어드릴게요. 이 조건을 갖추면 일정 금액은 먼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보증금이 소액 이하일 거, 그리고 대항 요건 가지고 있을 거,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까지 하셔야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이게 집으로 날라올 거예요. 해당 집이 경매나 공매가 넘어갔을 때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럼 배당 종기가 언제다, 이런 걸 법원이랑 이런 데 전화하시면 되고, 배당 종기 전까지 배당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찰 금액의 2분의 1까지 변제를 해준다는 거, 우선 변제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꼭 보세요. 부동산 가서 등기부등본 띄워줬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서울시 1억 6,500만 원, 5,500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말에 무조건 덜컥 믿지 마시고, 이제 배웠으니까 을구 한번 보시고 근저당권 설정 일자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그 날짜에 얼마가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지, 그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나는 얼마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요거를 꼭 체크하시길 바래요. 너무 열심히 말했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이로운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안녕.